똑같이 한 달을 운동한다고 했을 때 더 볼륨을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운동생활입니다. 네, 제 지인 중에 아미가 있습니다. BTS 팬클럽인 거 알지? 알죠. 한 달 전 11월 말쯤에 BTS가 LA에서 공연을 했는데 당시 이제 BTS 정국님 셔츠 단추가 풀어지면서 이제 몸매가 다 드러났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지인이 멋지지 않냐며 저한테 이제 영상을 보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문님 같은 경우는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을 때 복근도 되게 잘 발달해 있고 그리고 몸에 전체적으로 이제 근육들이 많이 붙은 걸로 봐서 이제 아이돌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좀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BTS 정국님이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운동 영상은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몇몇 브이로그에서 저중량 고반복 운동을 하시는 영상이 있었어요. 찾아보면은 다른 연예인이나 아이돌들 같은 경우도 저중량 고반복 방식의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인터넷에서도 많이 논쟁거리잖아요. 이게 고중량 저반복이 맞냐, 저중량 고반복이 맞냐 이제 많이들 논쟁을 벌이시는 것 같은데 마침 한번 주제로 다뤄봐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마침 수쌤 친구 덕분에 이번에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력 운동의 지침이나 여러 논문들 그리고 교과서를 좀 찾아보면 무게는 원 RM의 70% 정도 그리고 횟수는 한 10회 정도를 반복을 해야지 근성장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네, 비슷한 이야기로 근력 자체를 키우는 데는 반복 횟수를 1회에서 5회 그리고 근지구력 같은 경우는 12회 이상 반복해야 제일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지침들은 보통 사이즈 프린시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헤네만의 크기 원리. 이게 1965년도 이제 근전도가 많이 발전하면서 나온 이론인데 인간의 몸이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힘을 낼 때에는 작은 모터 유닛 그러니까 직은 섬유들. 그쵸 그걸 사용을 하게 되고 큰 힘을 낼 때에는 큰 모터 유닛을 사용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프처럼 고중량 운동을 하면은 이제 큰 모터 유닛이자 큰 힘을 낼 수 있는 속근섬유까지 다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직근섬유부터 속근섬유까지 모든 근육섬유를 다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근력 향상이랑 근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속근섬유가 직정도 더 크니까요. 반대로 저중량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저중량의 효율적인 직근섬유만 개입을 하기 때문에 부피 성장에는 많이 비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요즘 연구들을 좀 찾아보면 원 RM 50% 미만으로 운동을 하는데 정말 힘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운동 횟수를 늘리면 그러니까 저중량 초고반복인 거죠. 그쵸 이게 모든 모터 유닛 속근과 지근 모두를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지근이 먼저 털리면은 사용하지 않은 속근을 사용해야 되니까 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중량 고고 반복을 하게 되면 고중량 저반복과 같이 모든 근육 섬유를 사용하니까 운동 효과도 똑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부터 좀 세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논문이라고 불리는 좀 유명한 논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저중량 고반복과 고중량 저반복을 이제 비교 분석한 메타드 분석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서울대 교수님이 직접 연구를 하신 건 아니고 어디 외국 논문에 하나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하셨다가 서울대 논문이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논문도 저희가 이번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이제 본 논문들 중 하나인데 이 논문의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원 RM의 60% 이상과 원 RM의 60% 미만 운동하는 걸 비교를 해봤을 때 근비대는 양쪽이 같고 근력 같은 경우에는 고중량으로 했을 때 더 증가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근 비대는 두 개 비슷하고 그리고 근력 같은 경우는 고중량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고중량 저반복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논문이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잖아요. 그래서 메타 분석이니까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문제는 이 논문이 운동 볼륨이나 운동 방식 같은 거를 정량화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한마디로 고중량 저중량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만 하고 다른 근성장의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다른 논문들을 읽어보면 뭐 근비대나 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반복 횟수나 휴식 시간, 빈도 이런 것들 있겠죠.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운동 볼륨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서울대 논문을 좀 뒤집어 까봤어요. 메타 분석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개의 논문의 집합체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들을 일일이 봤을 때 이 논문들에서 볼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볼륨을 정량화하지 않았던 그런 논문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또 디테일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유명한 논문이라고 해서 바로 믿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유예요. 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좀 직접 해봤습니다. 아까 근비대나 근력에 이제 중요한 것이 운동 볼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저중량 고반복,
고중량 저반복 이 논란에 운동 볼륨을 넣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사실 이제 큰 운동 볼륨을 가져가는 데는 저중량 고반복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LCA 표나 아니면은 원활한 계산기 이런 거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보시면은 중량이 조금만 감소해도 반복 반응한 횟수는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요. 그 고빈 볼륨은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볼륨을 중량에 맞춰가지고 표준화시켜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볼륨을 맞춘 논문들을 한번 봐보죠. 중량은 원 RM에 20, 40, 60, 80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운동을 시켰고요. 운동 볼륨은 원 RM에 20%로 운동하는 사람이 완전히 털릴 때까지 이것을 기준으로 똑같이 맞췄습니다. 네, 논문에 보면은 원RM 20%로 운동한 사람 같은 경우는 반복 횟수가 한 68회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량이 올라갈수록 반복 횟수는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리고 80%로 운동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능한 반복 횟수가 몇 회 안 돼가지고 표 같은 거 보면은 최대 많이 해도 10회가 안 됐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볼륨이 어쨌든 부족할 거 아니에요. 5% 치면은 저중량이 어쨌든 더 높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80% 같은 경우는 세트 수 자체를 늘려가지고 볼륨을 맞췄어요. 자, 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 볼륨이 같다면 저중량 고반복에 비해서 고중량 저반복이 더 큰 근비대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고중량 저반복이 더 좋다는 거죠. 자, 그럼 또 다른 논문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고중량을 기준으로 볼륨을 맞췄어요. 원RM의 90%로 운동한 사람이랑 원RM의 30%로 운동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 결과가 또 되게 흥미로워요. 이 볼륨을 똑같이 맞췄을 때는 앞에 연거랑 똑같이 90%로 운동한 그룹, 그러니까 고중량 그룹이 30%에 비해서 확실히 결과가 더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중량 저반복이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거죠. 근데 90% 중량으로 완전히 턴 그룹이랑 30% 중량으로 완전히 턴 그룹, 둘 다 완전히 턴 그룹을 비교했을 때는 저중량 그룹, 그러니까 30%로 턴 사람이 오히려 더 고중량에 더 유리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논란의 결론을 한번 지어볼게요. 사실 저는 이거 되게 재밌었거든요. 흥미로웠죠 이게. 운동 볼륨이 같다면 고중량 저반복이 저중량 고반복에 비해서 더 좋다. 하지만 완전히 털릴 때까지 운동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볼륨이 더 높은 저중량 고반복이 고중량 저반복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제 시간과 효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논문을 좀 잘 살펴보면은 90%로 운동한 거에 비해서 30%로 털릴 때까지 운동을 한 그룹이 시간을 3배를 더 썼다고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볼륨 차이는 한 1.5배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배의 시간을 더 사용을 해가지고 1.5배의 볼륨을 가져가서 좀 더 많은 그 성장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고중량 저반복으로 해서 볼륨을 좀 덜 가져가고 그 선수도 조금 덜 가더라도 시간을 완전히 짧게 가져가는 효율적인 방식의 운동을 할 거냐,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그 운동을 거꾸로 먹고 사는 이제 보디빌더들이나 아니면은 뭐 연예인들 아니면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저중량 고반복으로 털릴 때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저중량 고반복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똑같이 한 달을 운동한다고 했을 때 그쪽이 더 볼륨을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잖아요. 많아봤자 하루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 한두 시간 정도니까 그 시간 안에 최대한의 효율을 보시려면 고중량 저반복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1시간 내에 털어야 된다, 그러면 고중량 저반복. 그냥 내가 한 2시간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중간 중량, 중간 반복 정도 하고, 오늘 시간 많아, 오늘 주말이야, 나 오늘 다 털어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중량 고반복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 사견을 좀 곁들여 보면은 저는 이제 고중량 고반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중량 고반복을 통한 최대 볼륨과 근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처럼 이 저중량 고반복이 볼륨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결국은 근력 자체의 증가를 위해서는 고중량을 다뤄야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고중량 저반복이 결국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이 근력이 향상이 어쨌든 간에 베이스가 돼야 빠른 성장을 통해서 빠른 과부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높은 볼륨을 가져가는데 이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두 방식을 다 조화롭게 해야 근력과 근비대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량이 먼저다, 자극이 먼저다 싸우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